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건당국은 인도나 동남아로 갈 경우 장티푸스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보건소에는 백신 재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유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보건소, 필수 예방접종 감염병인 장티푸스 백신 재고가 없습니다. 부산의 16개 보건소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장티푸스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곳도 소량뿐이라 해당 구민만 접종 가능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인도 동남아 등 장티푸스 감염이 많은 국가로 출국하기 전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백신이 없다 보니 감염 위험을 안고 해외로 떠나야 할 처지입니다. 인도에 2주가 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보건소에는 없고 부산 옆에 기자재 보건소에 다 전해도 똑같은 답변이더라고요. 특히 부산에서 동남아로 가는 여행객 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 지난 2022년 31만 6천여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132만 명 정도로 늘었고 올해에는 6월까지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병원의 백신도 부족해 장티푸스 백신 접종 병원 78곳 가운데 8곳, 10%만 재고가 있습니다. 네, 소용없어요. 다른 데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의 백신 원료 수입이 막혀 국내 제조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품귀 현상의 이유. 그나마 최근 원료 수입이 재개돼 조만간 4만 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조달 구매 진행 중이고요. 7월 15일부터 보건소로 백신이 공급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또다시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갈수록 대면 거래가 준다는 이유로 은행 영업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시중은행이 수도권에서보다 부산에서 영업점을 더 높은 비율로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수영구 우리은행 망미동 지점. 1988년 개점에 3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1km 떨어진 수영역 금융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저 수영 로타리까지 가야지 그까지 가야 돼. 불편해도 참아야지. 하다못해 ATM기를 그대로 뒀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것도 없애버리니까. KB국민은행 신해운대 지점도 3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공개 매각 진행 중입니다. 신한과 우리, 하나, KB국민 등 4대 시중은행이 부산에서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 때문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이제 도입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오프라인에서의 점포 수를 줄이는 것이 효율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수도권에 비해 부산은 감소율이 더 컸습니다. 전국 평균은 20.7%였고 서울 22.1, 인천 15.7, 경기도는 18.3% 감소했는데 부산은 2018년 205곳이었던 점포 수가 지난해 157곳으로 23.5% 줄었습니다. 6년 전만 해도 부산은 인천보다 점포 수가 많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인천이 5곳 더 많아졌습니다.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은 같은 기간 점포를 35곳만 줄여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 활성화 및 지역 인구의 감소 등의 사유로 점포 수익성이 저하되어 점포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의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른 부산의 경우 비대면 금융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걸로 보여 금융 서비스 소외 문제가 없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음악과 영화, 출판 등 부산의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전국 비중이 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산업 부문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해마다 아시아 최고 영화제가 열리고 오페라 하우스와 콘서트홀 등 각종 공연 인프라까지 속속 생겨나는 곳.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를 꿈꾸는 부산이지만 문화 콘텐츠 산업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부산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조 5,300억 원. 5년 전 국내 전체 매출의 2.5%였던 비중이
1.7%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전체 매출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7%에 달합니다. 영화도시 부산을 표방하지만 영화 콘텐츠 관련 지역별 매출 순위는 경북에 이어 7번째에 거쳤습니다. 영화 영상산업 생산 요소 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단기간에 이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유출. 종사자의 75%가 20, 30대 청년층이다 보니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관련 창업의 성과도 부진합니다. 부산 지역의 문화산업의 시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인재의 유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 측면의 문화 향유도 중요하지만 생산 측면의 성과는 시민이 느끼는 문화 효용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문화산업 주변부에 머물지 않도록 콘텐츠 산업의 격차를 줄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협치를 보여주겠다며 법안 공동 발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내용에서 후퇴하거나 법안 추진이 철회되는 등 초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뒤 여당 내에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공방이 잇따르고 있고 야당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라는 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부산 지역 의원들의 22대 국회 초반 여야 협치 성적표도 초라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부산 여야 의원들이 함께 1호 법안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재발의했지만 일부 특례 조항이 사라지는 등 21대 국회 법안보다 내용이 후퇴했습니다. 두 번째 여야 합작품은 일주일 만에 돌연 없던 일이 됐습니다. 부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경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주민 반대로 결국 철회됐던 겁니다. 정작 여야의 협치가 절실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민주당은 빠져 있고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번번이 이렇게 지금 발의되는 법안들마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아니면 합의에 이렇게 어긋날 경우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또 정치에 대한 특히 이제 부산 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갓 한 달이 넘은 22대 국회. 여야 협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또다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 5일 북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애완견 악취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을 빚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가해 남성과 이전에 함께 살던 70대 지인이 위층 베란다에서 키우는 애완견 때문에 악취가 난다며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부산 지역 대학병원들은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병원 등 부산 지역 4개 대학병원은 전공의 사직 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 등을 논의 중이며 전공의들은 이번 정부 조치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